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할 거냐 공부를 더 할 거냐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공부를 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돈을 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가정 형편상 어떻게든 빨리 벌어가지고 돈을 좀 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면 좀 이야기는 다른데, 내가 만약에 조금 힘들더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공부를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한 20년 더 많이 살았죠. 20년을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 제가 만약에 조금 내 위에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다면은 제가 만약에 조금 더 판단력이 있었으면 그때 과감하게 유학을 갔을 것 같아요.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도 해결하고 공부도 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엄청 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유학을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리고 또 친구들 못 만나는 게 얼마나 뭐 그럴까 막 이러면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좀 이제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버는 게 있잖아요. 버는 게 그게 돈을 지금부터 만약에 직장 빨리 들어가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게 빨리 모이지도 않아요. 인생에 크게 보면 내가 뭐 한 달에 월급을 다 모아도 100만 원 정도 모을까? 그러면 100만 원이 1년 되면 1000만 원 되고 뭐 10년 되면 뭐 한 2억, 1, 2억 되죠. 과연 그게 내한테 큰 돈일까? 한 10년 후에 10년 후에 1억이 지금 한 2, 3천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한 10년 후에는. 그러면 그 미래에 한 3, 4천, 5천 버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에 박사학위가 있다. 박사학위가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돈 한 1억, 2억 더 있는 거고요. 내 능력이 박사급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로서 세상에 인정을 받고 한번 어딜 가서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 그걸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1, 2억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불려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 뭐 사업을 하다가 탕진을 할 수도 있어. 1, 2억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란 큰 돈이지만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30대 중반 돼 가지고 그때 내 평생 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돼 있어. 주위에서 나를 전부 그런 전문가로 인정해.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은 전부 같이 공부했던 석박사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이야. 그러면 저녁에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 어디 어떤 좋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포럼이 있어. 그럼 거기 와서 같이 좋은 이야기하면서 좋은 사람 네트워킹을 하자 이랬을 때 그런 기회가 많은 게 공부를 많이 지금부터 한 1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기회가 내가 돈만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처음에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70대면은 평균 연령이었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평균 예상 수명이 100세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69년생인데 71년 기준으로 예상 수명이 어떻게 되냐? 여자가 평균 예상 수명이 몇 세 될까? 지금 예. 조금
더 써서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 나이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그죠? 71년이면 그죠? 70년 기준으로 봐서 여자가 평균 94세예요. 그럼 교통사고 같은 걸 다 빼면요 100세예요. 여러분보다 한 15세 이상 많으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평균 연령이 91세입니다. 근데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100세를 훌쩍 넘어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에 70세 때가 가장 죽을 수 있는 그 사망 연령대가 정신연령이 제일 높다고 일단 가정하면 그게 정신연령이 이제 100세로 넘어가면서 정신연령이 그러니까 이게 70이 그러니까 100세와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는 세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됐으니 모든 걸 다 이제 좀 이해하는 나이가 되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그게 100세로 보면 결국은 여러분의 그 나이 24살이면 그게 100세 기준으로 보면 정신연령이 16.8세입니다. 왜? 70세 때 정신연령이 지금의 100세의 연령의 그 정신연령과 같다면 0.7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4세, 옛날에 24세 때 정신연령이 지금은 지금 24세는 옛날로 말하면 16.8세 연령 나이가 여러분들이 결국 18세 때 옛날로 치면 18세 때 정신연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옛날에는 그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그 26세 옛날에 그 26세 때 그 책임감이 여러분은 지금 16.8세 17세 때 그때 정신 연령을 지금 옛날로 치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세는 저도 뭐 45세지만 40세 지금의 40세가 옛날로 치면 28세의 그 정신 연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60세 때 60세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로 말하면 42세니까 지금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지금도. 왜?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100세 그 시계로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25세가요. 여러분은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우리가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일을 뭘 하지 고민 안 하잖아요. 출근할 나이가 보통 8시면 출근한 나이가 이제 8시에 해당되는 나이가 한 32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무할 때 인생에 있어가지고 37.5세가요. 아침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아침 9시에 보통 출근을 해가지고 9 to 5니까 9 to 6 그럼 저녁 6시가 언제냐? 저녁 6시가 7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년을 투자를 하더라도 나이가 35세 접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생 전체로 보면 출근 시간이 저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인생 진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대학교에 왔어요. 대학교로 와가지고 불과 1년하고 반 정도를 제가 이제 기계 설계과를 해가지고 맛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1년 반을 가지고 직장의 그 방향성을 내 평생을 요 순간 24세, 25세 요때 요 방향성 요거 가지고 내 평생을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게 이제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24세부터 35세까지는 한 10년 동안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침 9시 출근하는 37.5세부터 사실은 75세까지 한 40년을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학점이 좋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졸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 편입을 할 때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은 학점을 좀 올릴 필요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커트라인 이상만 된다면 그 학점 정도만 받고 그 외에는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계설계과를 나왔지만은 반드시 기계설계과로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계설계과 2년이란 기간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기계공학으로 석사까지 하고 다시 경영학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이 기계설계과에서 내가 2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게 기계설계과로서 내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다른 과로 전과를 내가 했을 때 남들과 차별화된 어떤 이해의 폭을 가진 거죠. 기계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2001년에 제가 8개월 동안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적도 제일 안 좋았고 맨날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보험회사 8개월이 그때 성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말하면 학점이 그냥 F 학점 겨우 면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거기 다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네. 제가 그 보험회사에 8개월 다녔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보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보험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그쪽에 제가 또 누군가 인생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계설계과라는 게 내한테 정말 맞으면 그건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인생을 전체로 보면요. 이게 2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정말 작은 시간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연전해가지고 내가 기계공학을 아까우니까 계속 간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계 설계가 내가 좋으면은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학점은행제, 뭐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송통신대학교, 아니면 어디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에 편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전공을 바꿔서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가면 돼요. 그렇게 갔는데 또 그게 내게 아니더라. 그럼 또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내 길을 찾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1, 2년 달려보고요. 아니면 또 바꿔요. 바꾸고 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면 그땐 제대로 찾은 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 첫 번째 기계 설계과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내가 맞더라는 걸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3, 4년 지났을 때. 그땐 다시 이걸 하면 됩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선택 가능하냐. 37.5세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기간입니다. 10년 동안은. 근데 그러면 내가 한 35세가 돼가 그때 야 내가
막 이렇게 한 10년 동안 방황해서 했다가 다시 내가 기계 설계가 이제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기계 설계가로 오면 될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20대 한 24세니까 27, 8세까지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 정도는 찾으셔야 됩니다. 한 27, 8세까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맞으면 그때부터 한 7, 8년을 투자를 하면 35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역설적이게도 학벌 사회입니다. 어디 가서나 학벌 사회입니다. 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건 사실 저는 관심사가 없어요. 그런데 학위가 어떻게 되느냐? 석사를 했느냐? 박사를 했느냐? 그거는 관심사가 있어요. 네. 학사, 전문 학사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 그 차이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석사하고요, 학사에서 석사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을 다닐 거냐, 전공을 살릴 거냐, 그럼 저는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전공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공부를 하실 것 같다면 저는 그냥 박사까지 다 하시라고 해요. 쭉 해버려요. 쭉 하면, 빨리 하면은 한 20대 후반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한 6년 투자하면은 32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사를 한 35세에 받는다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제가 제일 오래요. 50대요, 다. 제가 제일 꼴찌예요. 여러분들이, 이 석사나 박사를 한다는 의미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맨날 거기 석사, 박사는요, 조금은 도전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뭘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요령도 생기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가 체질이 아니다. 공부가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상은요,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공부한다. 그냥 책을 읽는 것도 공부고, 도움이 되는 모든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임하시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때부터 공부 끝. 이제 돈 번다. 자,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그냥 친구와 술도 마시고 여행을 다닌다. 근데 그게 과연,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여행도 한 10번 다니면은 아마 질릴만 할 거야. 맨날 여행만 다니고 이러면. 결국은 사람이요, 여행만 다녀가지고는 자기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때 가장 행복하지, 여행을 이렇게 몇 번은 다닐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간간히 다닐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맨날 여행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직업이 되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공을 할 거냐, 하고 싶은 걸 직장을 다닐 거냐, 아니면 공부를 다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취업보다는 공부에 웨이트를 둡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100세까지 산다면요. 예전에는 학사,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어디를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뭐 경기고 서울대를 넣으면 그 사람을 막 끌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70세 때까지 그 평균 수명이었을 때 그게 먹히는데 앞으로 30년이 여러분 때는 한 120세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때는 학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느 이제 석사, 박사를 어디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당신이 어느 전공을 했느냐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트워킹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회적 저희 앞에는
저만 해도요,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제 동기동창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대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간혹 동창회 한다고 한번 나오라면 한 번 갈지는 모르지만 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뭐 일이 있으면 주고받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 과정에 그 전공이 같은 사람들끼리 뭐 강의가 있으면 서로가 주고받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친구들이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도움 주고 받을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 대학교 졸업하면은 어떤 사람은 건설회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로봇회사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전자회사 가고 이런데 건설회사 사람하고 전자회사 사람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다른 부서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막강한 권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좀 줘. 아니면 뭐 좀 도와줘. 그렇게 주고받을 게 있을까요? 도움 주고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대학교 레벨에서의 그런 네트워크로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 때 졸업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 있을 곳은 어디가 있냐면 전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데 직원으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가 그냥 뭐 술 한잔 먹는 그 정도? 거기서 서로가 더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석박사가 되면 어떤 레벨로 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전문직으로 가 있어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전문가들끼리는 대기업에 안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전문가로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디 컨설턴 회사의 대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이면 서로가 네트워킹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전부 석박사 레벨로 해가지고 다 움직인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학벌이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위치에 있으려면 제가 어떻습니까? 그냥 학사 출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그 대학교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없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도 내고 그걸로 강의도 하면서 공부를 박사라는 그 직함도 없고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전공성도 인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지 부수적으로 내가 그냥 그 학사로서 거기서 절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좀 크게 본다면 직장 취직은 나중에 조금 늦게 해도 돼요. 30대 초반 아니면 뭐 20대 후반 이때 해도 돼요. 중간에 그냥 공부할 때 쭉 하셔가지고 그냥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꼭 기계 설계과일 수도 있고 기계 설계과 아닌 다른 과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공부를 다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영어나 아니면 자격증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영어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미국 사람이 영어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한국 사람이 국어 공부하러 다닙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 공부하러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 미국 사람이 영어 못해가지고 콤플렉스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어는 운전면허하고 똑같아요. 영어는 운전을 잘하는 게 영어를 만약에 한 10년 안 썼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이 좀 어눌해졌어. 그런데 또 하면 또 돼요.
한국말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 20년 안 썼어. 그래 또 쓰면 또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내가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영어 성적 올리겠다 생각하면 그거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외국에 가서 2년만 살아보세요.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워킹 할리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냥 돈이 없어도 좋아요. 한 달치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돈만 마련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한번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 거기서 한번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일단 사이버 대학으로 해가 학점은행제를 하시던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시던 아니면 대학교 그냥 정규로 해가지고 일반 대학교에 지원하셔가지고 2년을 하시던 일단 학사 학위를 먼저 따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하면은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공부도 하면서 어떤 실무나 캐리어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좀 추천하는 것은 일단 공부가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학사까지 하시다 보면 아마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박사까지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 공부를 기계공학을 해보니까 난 이해도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한 거야. 인생이 딱딱한 거야. 그런데요, 제 나이가 딱 때가 다시 통계를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상하죠?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되고 기계를 보면 다시 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에 해석이 안 되는 게 20년 후가 되니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던 거를 알므로 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내가 좀 공부에 뭐 뜻이 없다 하더라도 뜻이 없는 사람일수록 평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라도 공부를 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그러면 아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 그게 꼭 남들이 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방향이면 그쪽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실무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성장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뭘 이렇게 기술적인 거 아니면 현업 쪽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 베이스로 해가지고 실무하고 이렇게 가야지 발전이 있지. 그래서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를 하라는 거. 책을 보라는 이유가 책을 보고 그걸 자기거화 시켜가지고 이론적으로 자기거화 시켜서 책을 내야 돼. 책을 내야만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평가를 받고 그걸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이론 베이스가 돼야만이 실무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남들은요 좀 오해하는 게 내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반을 쌓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그건 사상두각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하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하고 실전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단지 1년 반 이제 제대로 이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짧다는 거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하고 공부를 다 하는데 내가 편입을 할 때 내 전공을 살릴 거냐 말 거냐 두 가지인데 살려가지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경영으로 하셔도 좋아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하는 대로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또 하는 거고, 내가 2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전공으로 했어도 의미가 있는데 2년이라는 게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남들과는 차별화돼.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봤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쭉 가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감 있게 내가 남들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계속 파보세요. 한 2년씩 내가 계속 파보면 그걸 만약 이것도 아니면은 아닌가 봐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볼 때는 좀 헷갈리겠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해나가는 그게 자기의 그 어떤 주관이고 자신감인 겁니다. 남 시선은 의식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굉장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 이거 그 이제 성적이 3.0 정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야 고민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 성적으로 자르는 회사 있죠. 거기에서는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성적이 뭐 몇 점 0 이상 돼야지 내한테 지원할 수 있다. 그 회사는 일단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 성적으로 자르는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이 안 가는 게 좋고, 나의 열정하고 나의 그 어떤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 사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예를 들면 저도 뭐 1학년 때, 2학년 때요 너무 놀아가지고 그 선동열 방어율이었어요. 0.53. 그래가지고 1, 2학년 때 평균을 해보니까 1.5인가? 그 여러분들보다 아마 제일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반에서 꼴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랬죠. 그 아침에 예습하고 그리고 수업 듣고 그리고 저녁에 복습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한 11시까지 완전히 수험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A뿔 뭐 이렇게 해가 쭉 받으니까 4점 몇 받더라고요. 4.5에 4.23 받으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발목을 잡은 게 이게 풀로 4학년 2학기까지 다 들었는데 그 140학점 졸업인데 139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이 되네 많이 해가지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중간에 누가 이 등록을 안 했더라고. 그래가 이제 학교에서 등록해가 3년 만에 또 대학원 졸업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평생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성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간만 하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안 하고요. 제 생각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교수님이 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이랬겠지. 그래서 저는 막 좀 요약을 잘해가지고 요약으로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교수님 볼 때는 원하는 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박사 과정이 오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 요약을, 박사는요, 어떤 과정으로 시험을 보냐면, 이 사람이 요약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 압축 있게 이렇게 요약을 잘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학부 때하고는 좀 평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약을 잘해가 자기 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건 첫 번째 공부를 더 하시라. 두 번째
학부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졸업을 해가 석사를 들어가기 위한 학부 과정으로서 생각하시고 편입을 하시든 뭐 학점은행제로 가시든 일단 학부 졸업을 먼저 하시고 석사를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그런데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전공을 살리시라. 그리고 거기서 아마 그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석사 과정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그럼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같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봐도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학점이 제일 좋은 친구가 지금 뭘 하냐면 그냥 기업에 임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차장, 부장으로서 영업하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하나 해달라. 그런 영업하고 있어요. 아쉬운 소리 하고. 반면에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했던 사람들. 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열정에 못 이겨가지고 막 데모하고 다녔던 사람들. 아니면 뭐 엉뚱한 일 많이 했던 사람들. 막 그 자동차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 수업은 안 들어오고요. 맨날 그 자동차 있죠. 동호회 뭐 자동차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막 오토바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 오토바이 그 고물 가져다가 그걸 뭐 수리해가 오토바이 엔진 만들어가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면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해보던 친구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교수도 있고요. 그 현대자동차에 남양주 그런데 그 전부 뭐 연구소장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때는 취직이 참 잘 됐어요. 원서가 5개씩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취직할 때 이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대학원을 간 거야.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대학원이. 그래서 대학원을 가가 거기서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KAI 항공우주국 있죠. 그런 데서 인공위성 설계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살리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느 게 길인가 그 정답은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중간에 좀 힘들지. 남들은 취직해가지고 막 월급 받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본인은 뭐 취직은 안 되니까 대학원 공부를 다 하게 됐지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3년 전을 그렇게 막 거지같이 진짜 얻어먹고 다니고 맨날 구박받고 집에서는 취직도 안 되면서 장가도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구박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평생 공부하는 거야. 근데 30대 후반 어느 날 보니까 교수가 돼 있고 그때는 자기는 더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갈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그냥 남들의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도 그냥 직장 가가지고 번듯하게 그냥 그렇게 갈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어려운 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할 건가? 그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기 결혼 20대 초반에 당장 하고 싶은 사람. 결혼 당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A반에는 있던데 A반에 있다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 대신 20대 때 만약에 빨리 하면은 일단은 좀 제가 말하기로는 좀 한 20년 동안은 좀 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나이가 이제 25세인데, 그, 아기가 만약에 25세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45이 됐을 때, 애가, 이제,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26세인데, 결혼을 26세에 하고 싶대요. 한 2년 내에. 그럼 26세 때 하면, 애를 놓으면, 그, 아기가 한 20세 된 때가 46세잖아요. 그때까지는 아기 키우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남자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도 좀 후반으로 미뤄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서요. 46세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하면 돼.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빨리 속도를 내가 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준비한다면 46세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거는 한 석사까지는 그래도 따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6세 될 때 그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때 자기도 박사 과정을 같이 들어가 가지고